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튼튼한 사회 실력. 안녕하세요, 손인쌤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영양 만점 사회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의 영양 만점 사회는요,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 보호 노력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인권이라 하면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 인권이 이렇게 존중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노력을 통해서 어렵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 인권이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인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사소한 행동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인권 침해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영양소 소개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 영양소,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차별, 사이버 폭력,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을 좀 찾아볼 건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인권 침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급에서 이 몸무게나 키를 재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신체 검사를 해서 이렇게 몸무게하고 키를 잴 때 혹시 나의 몸무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친구들이 몰래 보고 아, 누구누구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자, 친구의 몸무게와 같은 개인 정보를 허락 없이 확인하는 것, 바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행동입니다. 이 또한 바로 인권 침해예요. 몸무게를 들켜야 하는 친구 또는 키를 알려지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자아이들끼리 공기놀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남자아이가 나도 공기놀이 같이 할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여자친구가 안 돼. 남자가 무슨 공기놀이야. 공기놀이는 여자들이 하는 놀이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공기놀이를 못하게 막았어요. 자, 이것은 바로 편견과 차별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여자가 하는 놀이와 남자가 하는 놀이가 따로 있다라는 이 편견, 그리고 그 때문에 놀이에 끼워주지 않는 차별까지 나타난 것이죠. 저 친구가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그 친구 자리에 보니까 수첩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수첩 안에 무슨 내용을 써놨을까? 아, 너무 궁금해. 하면서 친구의 수첩을 몰래 읽는 것. 이것도 사생활 침해입니다. 친구가 정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면 친구는 굉장히 불쾌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친구의 누리사랑방에 나쁜 댓글을 다는 것은 사이버 폭력입니다. 내가 쓴 글인 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누리사랑방에 나쁜 댓글을 쓰는 행동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사생활 침해,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굉장히 불쾌했거나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지는 않았나요? 자, 이런 상황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 침해가 어떤 행동들인지를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는 인권이 침해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놀 권리가 침해받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가 1년이 다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열심히 뛰어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점검이 통과되지 않고 놀이터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싶지만 놀 수 없게 되었겠죠.
실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도 이 놀이터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다 막아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없게 된 상황이에요.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아 우리는 언제쯤 저 놀이터에서 놀 수 있을까?"라고 좀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인권 침해라는 것. 자,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의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 외모를 놀릴 때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머리카락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 이런 거를 가지고 놀리게 되면 아무래도 놀림을 당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겠죠. 피부색이 다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 편견을 버려야겠습니다. 장애인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기 힘든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것 또한 인권 침해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들은요, 병원에 가려면 상당히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쉽게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해서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너무 멀고도 힘든 길이거든요. 몸이 아픈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인권 침해된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인권의 침해 때문에 불편하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인권이 침해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비법 정리해 볼까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봤었죠. 사생활 침해, 편견이나 차별,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이 바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었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도 인권이 침해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가 1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아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놀 수가 없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잘 노는 것 또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말이죠. 자,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짓궂은 친구들 때문에 외모를 가지고 놀림을 받는 것 또한 인권 침해이고요. 장애인이 가고 싶은 곳에 가거나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없어서 불편한 것 또한 인권 침해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도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불편해요. 가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것 또한 인권 침해입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개선 활동을 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지켜라 라는 인권 개선 활동이 있었어요. 시민단체가 노력해서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어린이의 인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낡고 위험한 놀이터가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로 바뀔 수 있었어요. 인권 교육 활동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인권 교육 또는 다문화 교육들을 받고 있죠. 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 또한 인권의 침해를 막고 인권 의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교육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 인권 교육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또는 인권 침해인지 그 여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이렇게 인권 교육을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인권의 의식을 높여야 되는 거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거나 여러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공 편의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하기도 해요.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도나 점자 블록을 만든다든지, 또는 음향 신호기,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이 빈곤, 질병, 생활 불안 등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도 해요.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시민들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노인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을 해준다든지, 또는 건강검진을 국민들에게 시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나서서 시행을 해야겠죠. 자, 이 인권 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을 살펴보는 거예요.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서로 외모를 가지고 별명을 짓거나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진 않는지, 또는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번 이끌어 보는 것도 좋겠죠. 어린이의 놀 권리, 안전한 등굣길, 학교 폭력 예방, 아동 학대 등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주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권 표어를 만들거나 인권 포스터를 그리거나 인권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인권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중에서 2017년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이 인권 표어 만들기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수상작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인권은 쌓을수록 낮아지는 담장입니다. 그래요. 인권의 의식을 높이면 높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담장이 낮아진다라는 것. 그런 마음을 담은 표어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인권에 대한 좀 훌륭한 표어를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실천 방법으로는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이를 인정해주는 말, 차별을 하지 않는 말이 바로 인권을 존중하는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과 편견의 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이를 무시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에휴, 애들은 몰라도 돼. 넌 몰라도 돼. 어린애가 뭘 알려고 하니? 이거 정말 안 좋은 표현이죠. 또는 이제 몸으로 마음을 판단하는 말도 있어요. 몸매가 나빠. 몸매가 좋아.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도시 중심에 또 판단을 내린 말로 서울 사람의 반대말이 시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또한 실은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이나 또는 편견의 말입니다. 남자는 평생 3번만 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또한 그렇죠. 성별에 따른 이 차별을 또는 편견을 이제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은 차이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이나 말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권 개선 편지 쓰기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인권 침해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 있다면 그 관련 기관, 바로 관공서에 인권 개선을 위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시각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점자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점자 안내도를 설치해 달라고. 또는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오르내릴 수 없는 계단만 있는 곳이라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인권 개선 편지를 쓰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킬 수 있고, 또 인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선생님이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국회, 정부, 법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자, 2001년에 만들어졌고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바로 달려가 이를 조사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교육과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는 인권을 위한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비법 정리해 봅니다.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서 시민들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교육과 같은 인권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살펴봤었죠. 장애인 공공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서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인권 표어나 포스터 그리기, 동영상, 사진 찍기 등을 통해서 인권 보호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도 있겠고요.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쓰거나 인권 개선 편지 쓰기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나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후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었죠? 바로 허균은 홍길동을 써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후식 퀴즈 만나볼까요? 이번 시간 후식 퀴즈는요. 인권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가운데 국민이 빈곤, 질병, 생활불안 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인 무료 예방접종과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봤습니다. 주변의 인권 침해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합시다. 쌤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